오늘, 오늘 서포터즈 발대식 사회를 맡은 김민정 연구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발대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서포터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 코크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므로 개인적인 녹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음소거를 해주시고 행사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 코크란 대표 김현정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코크란 대표 김원정입니다. 저희 한국 코크란 1기 서포터즈입니다. 예, 서포터즈에 신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서포터즈 활동이 돼서 저희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코크라는 어떤 곳인지 근거 중심 이야기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 코크라지 무엇이다? 우리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이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할 건데, 매우 추상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실질적인 기술적인 것.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어떤 기술과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문 전문 영역이 더 중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모여서 실제로 만나서 이 발대식을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참석하기가 없고 지방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발대식을 계속 할지, 혹은 우리의 미팅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미팅을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차후, 학생들과 잘 조율을 해서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EBM이라고 하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통계 뭐 이런 쪽과 관련이 많아서, 이쪽은 그런 숫자를 보는 곳이 아닌가, 뭐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대식에서 EBM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나는 EBM이라고 하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을 봐야 하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유튜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지? 라고 하는 것도 어렵죠. 유튜브를 볼 때 무엇을 보시고 유튜브를 선택하시나요? 조회수가 높은 거? 뭐 이런 것일까요? 어떤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너무도 많은 지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주 맥락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옛날에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의 나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엄마는 대부분 다 20대예요. 20대가 한 80% 또는 70%, 30대가 뭐 20, 30%.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빠의 나이가 50대까지 늘어든 거에 비해서 엄마의 나이는 고정이 돼 있어요.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그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을 했죠. 야, 도둑놈, 뭐 이런 느낌.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본 자료는 남자, 여자의 결혼한 남자, 여자 연령을 본 게 아니라 아기를 낳은 부모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출산 조건이 30대까지, 40대 이후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반면 남자는 50대까지 혹은 60대까지도 출산 가능한 생물학적 연령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지 이것이 결혼을 남자, 여자의 연령 차이를 기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맥락을 같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의 해석을 할까? 굉장히 한 면을 국한해서 보기 쉽거든요. 내가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이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면 괜찮지만 그 거울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그 거울들이 잘못된 거울이라면 나의 얼굴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는 사실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와 같은 마음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아치 코크란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코크란이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조직이 코크란입니다. 코크란 이분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내과 의사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사들 주전공, 세부전공 이런 여러 분야별로 연구들이 나오면 그걸 비판적으로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걸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돼.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전문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읽게 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제공하지 않아서야 라고 하는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이어서 따서 만든 게 코크란 그룹입니다. 그래서 코크란은 아마 코크란 서포터즈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충 한두 번은 들어봤던 학생들만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네. 각 국가마다 한 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진실을 세상에게 알린다. 네. 우리가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하는 우리가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크란의 역할입니다. 국제 네트워크예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맨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날 자살 데이터를 보던, 사망 데이터를 보건, 암 환자 데이터를 보건, 나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생겼네라고 하는 사건, 숫자의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어떤 의사분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에 환자가 자살을 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그래서 그 환자를 밤새도록 치료를 하고 결국 중환자실까지 올리고, 그분은 원래는 나이트 근무만 해야 되는 거니까 아침에 6시, 7시에 교체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환자의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오후 4, 5시 이때 퇴근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 환자를 나는 언제나 숫자를 사망 1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살을 한 환자를 내 눈앞에서 본다면 나는 그걸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데이터와 실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것이 굉장히 큰 무게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은 사실은 임상시험을 거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임산부들은 이제 결혼을 한 학생들이 아무도 없을 거니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메스껍고 막 이런 심한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을 획기적으로 없앤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약을 먹은 엄마들이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팔이 없게 태어나거나 팔은 없고 손이 여기 달리거나 이렇게. 네.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약이 실제적으로 실험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실험의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아기들이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팔 없이 태어난 아기들의 이런 부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러냐면 임상연구 역시 실험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쪼꼬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레어하게 발생해요. 희귀하게. 그래서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인류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도 성장 호르몬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정상 아이들한테 지금 주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독보적인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이 약은 왜 나왔을까? 호르몬 없는 애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호르몬 없는 약이 정상 아이들, 호르몬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줘요. 왜 줄까요? 실제적으로는요, 키가 큰 게 좋아. 사회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조금이라도 키우고 싶어. 키가 크다는 게 뭐지? 네. 150이 크다는 걸까? 160이 크다는 걸까? 이건 되게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다는 게 좋아. 자꾸 사회적으로 우리를 주입시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숨겨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은 몇 명일 것 같아요? 태어난 아이들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키가 작은 아이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170 미만이야? 아니면 180 미만이야? 전체 아이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큰 시장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연구 속에 숨어진 사회적 구조예요. 네, 시장을 넓힌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가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많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요, 연구에 요만큼만 봐요. 실제적으로 이걸 먹으면 뭐 좋아질까?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가정을 보지 못하고 요 앞에 일어난 요 사실만을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커피 한 잔과 소주 한 병. 제가 이거 논문 썼는데 커피를 먹으면 남성의 통풍 발작. 통풍이 뭐냐면 이렇게 관절이 아픈 거예요. 남자한테 많지만 여자도 있습니다. 이 발작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자는 한 잔만 마셔도 줄이지만 여자는 네 잔 이상 마셔야지 줄인대요.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일까? 라고 하면 왜일까? 카페인이 남자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연구에서는 우리는 이런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무슨 디스커션을 했냐면 카페인의 효과도 분명 남자, 여자는 다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커피가 스타벅스가 5천 원 하죠.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먹느니 소주 한 병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고 근데 소주를 먹으면 여러 가지 안주를 먹게 돼요. 그게 통풍이 좋아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카페인의 효과가 아니라 남자, 여자 헬스 비헤이비어의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 비헤이비어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진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하고 소화 비타민 D하고 레벨이 서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성인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지?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야, 너 비염 있는데 봄에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기가 비염이 심해질 거니까. 하지만 아빠는 어, 꽃가루가 날려도 돈 벌러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타민 D의 수치는 햇빛을 보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도 햇빛을 받기 때문에 비타민 D의 레벨이 안 떨어지는데 아이는 햇빛이 있어도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밖에 못 나가게 하죠.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그렇다면 얘는 레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연구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봄날에 햇살을 받으러 밖에 나갑니다. 꽃가루도 있고요. 햇빛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D를 연구하는 사람은 비타민 D가 높아져. 봄날이니까 햇빛 때문에. 알레르기 연구자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다. 골다공증 연구자는 밖에 나가면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죠. 운동을 하면. 이렇게 쪼개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꺼번에 나가요. 우리 몸 피부 하나만 내보낸다거나 다리 하나만 내보낼 수가 없어요. 봄날에 나가는 건 우리가 다리로 걸어 나가지만 나의 얼굴도 나가고 나의 피부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적인 존재인데 데이터는 그리고 관찰하는 연구자는 각각 쪼개서 환자의 결과를 봅니다.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존재하지 않는 중요한 결과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이 걸렸으면 내가 암이 걸린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기간이 토탈 오버 서바이벌입니다. 전체 생존. 근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에 있지만 나중에는 거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전체 생존을 늘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나는 그래도 뭐 의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나는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나는 가족과 나의 마지막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 결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결과들은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중요한 결과는 따로 있어요. 그거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으로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과가 모두에게 있지만 중요한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런 거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를 물어봐야 한다. 요즘에 환자 중심 케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 의사가 결정을 합니다.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의사가 결정하고 의사가 수술한다고 의사가 그 질병을 가지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스테마틱 리뷰가 뭐지? 우리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EBM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는요, 이렇게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산을 보는 거예요. 아, 산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혹시 내가 누락하고 있는 다른 숨겨져 있는 진실은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하는 것이 산을 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별 연구를 하는 건 뭐지? 라고 하면 나의 개인적 관점에 등산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면 등산을 하는 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이 경험은 모르겠지만 등산을 할 때는요, 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등산을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 내가 만약에 오늘 한 용산쯤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남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게 시스테마틱 리뷰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야지 이 진실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지 그 안에 매몰되면 내가 매몰되어 있는 곳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런 먼 산을 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계속할까? 나는 EBM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하는 건 질문을 만들고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문헌을 탐색을 하고 선별하고 평가를 하고 자료를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테마틱 리뷰를 내가 할 줄 안다면 개별 연구를 하는 것도 모두 다 너무도 도움이 되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시스테마틱 리뷰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개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방법론이 시스테마틱 리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테마틱 리뷰는 코크란 라이브러리, 코크란 그룹이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한 선도적인 그룹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 리뷰가 된 것, 객관적인 리뷰는 코크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코크란 리뷰를 했던 것에 의해서 녹아져 있고요. 우리 서포터즈 활동 중에 이 코크란 리뷰를 번역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코크란은 2009년 8월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코크란 각각 이제 예전에는 한국 지부로 설립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뭐 코크란 코리아, 뭐 코크란 재팬 뭐 이런 식으로 코크란의 각 국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의 서포터즈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신 거를 축하드려요. 감사드리지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의 동반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무엇이 사실일까, 무엇이 진실일까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거죠. 숨겨져 있는 많은 진실들이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살아 움직여요. 언어도 그렇죠. 예전에는 사용했지 않았던 많은 언어들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언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사용하는 언어들도 바뀌는 것처럼 근거도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아마도 학생들은 이 AI가 우리의 직업을, 앞으로의 직업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시스테마틱 리뷰 하나를 내면 그걸 뭐 3년, 5년에 한 번씩 또 내고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얼마나 짧게 당길 것인가 이런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뿐만이 아니라 연구의 주제,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국 코크라는 지금까지 근 20년이 됐죠. 한국에서 활동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한 35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40년 이 정도. 근데 우리는 하여튼 20년 동안 지금까지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한국의 의 역할로서 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시스테마틱 리뷰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 우리 코크란, 한국 코크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지식을 전문가끼리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생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반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데이터,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서포터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근거 중심 의학을 전파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면 그것들 아까 그 성장 호르몬도 있죠? 성장 호르몬 우리나라는요. 그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큰 코호트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성장 호르몬을 맞는 코호트, 성장 호르몬을 맞는 아이들이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20만 명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80억 인구에서 20만 명 맞는데 우리는 매년 20만 명이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알리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를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메소돌로지 그룹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메소돌로지를 충분히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워크숍에 참여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코크란 리뷰를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것 지원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하세요. 그 대신 학생들은 이런 근거 중심 이야기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근거 중심 이야기 무엇이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둘 다 윈윈할 수 있게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받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의 주관이 형성됐다면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세계로 나가든 혹은 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을 위한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서포터즈에 대해서 바라는 일입니다. 이 여정에 어, 함께 해주셔서 매우 고맙고, 그리고 이 활동이 단순히 광고를 내가 몇 개를 만들어서 올리고, 서포터즈의 서티피케이션을 만들고 해서 앞으로 내 앞길에 내가 어떤 자격증 하나를 넣는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있는 많은 근거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내가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 대한 내용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최지혜 연구원님께서 서포터즈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코크란 연구원 최지혜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면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학생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코크란 서포터즈를 우리가 이제 의과학 및 근거 중심 의학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이나 학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1기의 활동 기간은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활동 기간은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크란과 EBM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1월 한 달 동안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1기 그 명단인데요. 총 1기는 총 52명이 선발이 되셨습니다. 본인 이름 찾으셨나요? 잠깐 찾는 시간 드릴게요. 너무 작죠?
오늘 오셨으면은 서포터즈 1기가 맞고요. 총 52명 많이 선발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요 활동 내용인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크란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 카드 뉴스,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콘텐츠 홍보 활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코크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을 참가하거나 코크란 리뷰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두 번째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시에 저희가 진행하는 코크란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코크란 컨텐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 선정은 먼저 필수적으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크란 리뷰 중에서 관심이 있거나 흥미로운 리뷰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또는 선택적으로도 자유롭게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코크란과 의학적 근거는 뭘까? 그리고 실생활에서 선택한 리뷰 근거의 중요성이 뭐지? AI와 근거는 뭐지? 이런 필수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만드셔도 됩니다. 핵심은 흥미로운 주제이고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콘텐츠에는 반드시 한국 코크란 서포터즈 1기임을 밝히셔야 되고 한국 코크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태그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 코크란의 CI를 꼭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코크란 활동, 서포터즈 활동의 중심은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뷰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크란 리뷰는 한두 편의 논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두의 신뢰 가능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코크란 리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번역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는 한국어로 번역된 리뷰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리뷰의 리스트는 운영진이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 그룹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리뷰에 초록과 쉬운말 요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월별 SNS 활동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포커널 리뷰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 선정하고 매달 1회 개인 단위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콘텐츠 형식은 운영진이 제시를 할 거고요. 그 주제의 근거를 확인하고 제작해서 SNS에 게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게시 전후로 만약에 운영진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콘텐츠의 기준은 쉽지만 정확한 콘텐츠입니다. 일반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로 어려울 수 있는 의학적인 부분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코크난 리뷰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근거의 출처가 무엇인지, 왜 이 근거가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일반인이 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크란 코리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제 전문 지식 함양인데요. 이제 트랜슬레이션 그룹인데 코크란 리뷰의 번역을 통해서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포터즈 학생분들 중에 이미 번역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는 번역 그룹을 한번 번역을 통해서 EBM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번역 그룹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단 번역 그룹은 EBM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간의 논문 리뷰 학습 기간을 둘 것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월 2개씩 리뷰를 선정해서 번역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번역 인턴십을 하신 다음에 국제 코크란 연합에 번역 그룹이 있습니다. 그 번역 그룹에 계정을 부여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계정을 통해서 번역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게 이제 한국 코크란에서 매년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워크숍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세한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실 수 있고,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빅데이터 등의 EBM 학습을 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워크숍은 방법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우리 서포터즈 학생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그래서 꼭 기회를 획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등록창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를 희망하실 시에 코크란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고 메모에 저는 코크란 서포터즈 1기입니다. 라고 꼭 기재를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억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서포터즈의 활동 평가 기준 및 수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매월 모든 홍보물을 제작을 완료해야지 수료증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서포터즈의 특전이죠. 그 한국 코크란의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 번역 그룹에 참가 시에는 코크란 국제 코크란 연합에서 서티피케이트가 나갑니다. 그 서티피케이트도 받을 수 있고 EBM 전문가의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의 기회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SR 방법론 워크숍을 무료 수강하실 수 있고, 우수 활동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학생 연구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 연구자들을 위한 케어 우선 선발 기회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9월 중에 이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컨텐츠 시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은 이제 파급력이고, 그리고 컨텐츠의 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코크란 관련 참고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국제 코크란 연합 유튜브도 있고, 저희 한국 코크란 유튜브도 있고요. 오늘 진행되는 발대식은 이 한국 코크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코크란 홈페이지, 블로그, 그리고 아까 활동하시게 될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뷰들,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포터즈 기념품입니다. 아마 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편으로 수령할지, 방문으로 수령할지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발송될 기념품은 코크란 코리아의 이제 이 가방, 그리고 네임택인데요. 네임택은 이 투명한 네임택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소속과 한국 코크란의 서포터즈 1기라는 게 새겨져서 이런 투명한 네임택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념품은 여러분들 위촉장과 함께 전달이 될 거고요. 1월 셋째 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발급되는 수료증이고요. 영문과 한글이 있고, 그리고 만약 번역 그룹을 하시게 되면 코크란 번역 그룹의 이런 서티피케이트도 받게 되십니다. 이건 사전 안내에 나간 부분이고요. 이건 회신 안 하신 분들은 회신을 주시면 저희가 일정에 차질 없이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교육 일정은 2월 27일 날 고려대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SR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코크란 리뷰를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워크숍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실 때 내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건지 오프라인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리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SR 워크숍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포터즈의 활동 시점은 2월부터이고요. 그리고 번역구 그룹은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정을 받은 다음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텐데 서포터즈의 이 컨텐츠 활동과 번역 그룹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병행이 가능하고 두 개 다 나는 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두 개 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노션이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매달 말일 활동 내용을 노션을 통해서 업로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코크란 리뷰가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이 코크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의지, 그리고 오늘 참가한 발대식에 대한 참여 후기, 한국 코크란과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첫 번째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주제를 선정한 거는 여러분들의 그 참여 동기를 만들면서 명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코크란과 EBM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형식은 저희가 매달 정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 주제의 컨텐츠 형식은 카드 뉴스와 포스터입니다.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본인의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션과 구글 드라이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션입니다. 이게 고찬희 학생의 노션 화면인데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각각 노션 페이지에 초대 메일이 발송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 알람이 가면 그거를 억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억셉을 하면 이렇게 나만의 페이지가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월별로 2월 달에 코코넛 리뷰 어떤 타이틀 넣고 CD 넘버라는 게 있어요. 리뷰에는 CD 넘버 넣으시고 요번에 컨텐츠 유형은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링크 게시일은 언제인지 이렇게 쭉 하나의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거에 대한 제작물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제작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업로드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월별로 되어 있거든요. 월별로 다른 친구분들의 제작물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뭐 다운받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션을 써보신 친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노션이 이 페이지는 나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페이지이고요. 다른 서포터즈 친구분들의 페이지라는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요.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교수님? 네, 번역 마무리하죠. 네. 네, 다음 순서는 헤더 연구원님께서 코크란 번역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크린 잘 보이시죠? 네. 제 이름은 헤더스원이고요. 저희 한국 코크랜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활동이 먼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분들께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크랜에서 근거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근거에 기반한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 목표를 위해서 코크랜의 근거는 언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크랜의 이 리뷰를 번역하는 것은 코크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코크랜 리뷰어의 번역은 주로 코크랜의 지오그래픽 그룹에서 담당합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한국 코크랜의 경우에는 뭐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코크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로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번역할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코크랜 라이브러리에서 한 코크랜 리뷰 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거 abstract입니다. 이 abstract에 의료원이나 뭐 연구자들 대상으로 작성된 학술 초록입니다. 그 아래에는 Plain Language Summary라는 줄여서 PLS가 있습니다. PLS는 abstract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고 있지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된 요약문입니다. PLS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다양한 건강 주제와 질환에 대한 리뷰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번역 것은 바로 이 PLS과 abstract입니다. 대부분 지오그래픽 그룹들이 PLS만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코크랜에서는 abstract과 PLS 모두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6년에 1월 기준 20개 언어로 5만 9천 건의 이상의 PLS 번역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코크랜의 경우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약 2천 건의 abstract과 PLS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번역 활동 참여해보고 싶은 사람 위해서 시작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지혜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약
약 3개월의 그 확인 기간이 지나면은 이 시점 맞춰서 그 계정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하고 이거 코크란 어카운트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무료로 할 수 있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sign up now 클릭하고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러분이 커크란 번역 플랫폼에 초대합니다. 이 플랫폼 프레이즈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온라인 번역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커크란 라이브러리에서 번역하고 싶은 리뷰를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건은 두 가지이고 첫 번째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리뷰여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최근 12개월 이내 출판된 리뷰여야 합니다. 아까 제지혜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선택하신 리뷰 타이틀과 CD 넘버를 노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프레이즈에서 적극 권한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는 프레이즈에서 번역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는 프레이즈 사용한 방법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번역 활동 선정되신 분들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 마지막으로 코크란 리뷰 번역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름이 코크란 라이브러리 트랜슬레이션 노트에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 오른쪽에 컬럼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 노트 있고 이거 누르면은 여기 기호 인정하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번역 활동 동에 커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플 멤버십은 자원봉사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거 사실 한국 코크란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 코크란 Central Governing Board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코크란을 처음 만들 때 여러분 자동으로 코크란 서포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여할수록 멤버십 포인트 얻게 됩니다. 이 포인트가 충분히 쌓이면은 스포트에서 멤버로 전환됩니다. 12개월 안에 1000포인트를 모이면은 1년간 멤버십 부여합니다. 번역의 경우는 프레이즈에서 번역 완료하면 단어 2개당 1포인트를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포인트와 기여 내역은 여기 코크란 카운트 계정 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 멤버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크란 멤버가 되면은 이거 기여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코크란 온라인 코스 45% 할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코크란 대표적인 시스테마틱 리뷰랑 메타 애널리시스 소프트웨어 랩만도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거 Q&A 세션에서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그때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유튜버 온라인 선생님 김은정님께서 AI로 10분 만에 끝내는 콘텐츠 마케팅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메시지 쳐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뭔가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2시에 하기로 했는데 약간 빨라져가지고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AI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영상 컨텐츠든 혹은 이미지든 혹은 어떤 보고서나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SNS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30분 동안 알차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AI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만,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블로그 글쓰기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면. 우리가 글을 써서 뭔가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혹은 요즘은 텍스트 형태로 유명한 이제 SNS가 스레드잖아요. 스레드에 글을 올린다거나 혹은 우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보고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기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AI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딸깍 해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쇼츠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영상을 생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TV에서 보이는 광고 영상처럼 그런 걸 생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 AI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영상을 편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시연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근데 어떤 툴들을 이용하면 좀 편리한지, 우리가 정말 딸깍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쇼츠 만들기가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카드 뉴스예요. 뭐, 카드 뉴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1대1 비율의 그런 이미지들 다 카드뉴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 이것도 이제 AI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혹은 우리 서포터즈 모집할 때 뭔가 이제 보셨던 그 포스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중점을 둔 거는 신기술이나 뭔가 대단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특히 한국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직 100%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 건데 혹시 AI 뭐 챗GPT라던가 혹은 이런 거 다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나는 챗GPT를 많이 쓴다. 혹은 뭐 제미나이를 쓰시나요? 혹은 안 써본 분도 계신지는 많이 활용하시는 소정님 많이 하시고 지혜님은 조금 하시고 하시네요. 쓰시네요. 종종 사용하시고 사실 어쩌면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제 AI에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잠시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챗GPT랑 제미나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일상에서는 제미나이를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챗GPT를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서포터즈 활동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서포터즈가 되면 뭐 해야겠다.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처음이야 하는 사람은 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나는 블로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챗GPT가 정말 유용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왜냐하면 챗GPT는 우리가 뭘 하면 쭉 질문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얘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챗GPT에 들어가서 한번 GPT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챗 GPT 모두가 가지고 계시는 이제 화면이에요. 유료 버전, 무료 버전이 있지만 일단 저는 5.2 유료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 초보자 기준으로 그냥 여기에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 오늘 날씨가 어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막 자기가 찾아요. 서울 날씨를 검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위치가 서울로 뜨니까 얘가 지금 서울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마이크를 누르고요. 마이크 사용 중 뜨죠? 자, 오늘 날씨가 어때? 여기 버튼을 누르면 말을 안 해도 제가 말한 게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엔터를 하시면 돼요. 이게 모바일에서도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텍스트 타이핑 하는 것 자체도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마이크 누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얘한테 던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랑 많이 써보고 많이 놀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 답변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블로그를 쓴다거나, 쇼츠를 만든다거나, 스레드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질문하는 거를 조금 잘하는 버전을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 질문 자체를.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만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엄청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나, 너, 내용, 요청이에요. 이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봐볼게요. 자, 내가 누구야? 나는 한국코크란 대학생 서포터즈야. 맞죠? 혹은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는 나는 어, SNS 강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챗GPT한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나는 누구야를 알려줘야 얘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야? 이 나는 계속 바뀔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뭐 나는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 누구한테 대상으로 할 건지 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건지가 너예요. 이해되시나요? 너가 챗GPT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내가 만든 결과물을 볼 대상자를 말해요. 그리고 내용, 뭘 해줘? 필요한 걸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형식이에요. 그냥 내가 아이디어만 얻고 싶으면 아이디어를 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카드 뉴스를 만들겠다. 카드 뉴스로 만들어줘.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카드 뉴스 5장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 너, 내용, 요청. 이 네 가지가 들어간 거를 하시면 한 번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볼까 봐요. 예를 들어 블로그를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다. 나는 블로그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서울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냥 새 채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새 채팅,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국 코크란에 대한 이제 블로그 글을 쓸 거예요. 뭐 주제는 여러 가지로 해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블로그 주제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내가 누구죠? 나는 한국 코크란 대학생 서포터즈야. 이게 나죠. 그럼 너는 누구예요? 이걸 볼 사람. 이걸 볼 사람. 블로그를 볼 사람. 뭐 일반인이거나 코크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네, 채팅창에 써주시면 너무 좋아요. 일반인, 맞아요. 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떤 걸 요구할 거죠?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쓸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블로그 글을 쓸 거야. 그리고 이제 형식을 얘기해 볼게요. 주제를 5개 추천해줘.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주제를 바로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주제를 못 정했다. 그렇게 하면 주제를 몇 개, 형식이 중요하겠죠. 5개 추천해줘. 만약에 주제를 추천해줘 하면은 몇 개가 예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SS 건강정보 왜 다 다를까?를 첫 번째 주제로 추천을 한 거고요. 이 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다이어트 건강식품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논문이 많다는 게 믿을 수 있는 말일까? 한국 코크란 대학생 서포터즈는 무엇을 할까? 이 중에 뭔가 우리가 올릴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없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마지막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럼 마지막을 가지고 한번 예시로 돌려볼까요? 한국 쿠크란 대학생 서포터즈는 무슨 일을 할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가는 거예요. 나, 너, 내용, 형식 잊지 마세요. 해볼게요. 나는 한국 포크란 대학생 서포터즈야. 근데 사실은 여기는 앞에 쓴 거라서 다시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연습해 드리려고 이걸 쓰는 거예요. 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 블로그 글을 써줘. 쓸 거야. 근데 블로그 글이 보통 몇 자예요? 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글자 수가 있으면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정할수록 그거에 가깝게 나옵니다. 쓸 거야 아니면 써줘. 라고 하고 주제는 뭐뭐뭐야. 어렵지 않죠?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순식간에 일을 엄청나게 잘해. 뭐랄까? 우리는 이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써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제가 쓴 글 아니기 때문에 별로다. 혹은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을 주셔도 돼요. 제가 왜 이거를 하나씩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라서 처음 기획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도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의견을 주셔도 되지만,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어. 말투를 바꿨으면 좋겠어. 여기에 다 요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순식간에 해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블로그 글 쓸 때 하나하나 썼던 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이죠, 이게. 좀 막연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 주제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제를 주고요. 소주제를 아예 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얘한테 질문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수록 그거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계속 다 만들어 볼 수는 없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 텍스트를 할 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SNS에 올리는 글은요.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가 챗GPT를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네이버 SEO 최적화 제목 3종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사람들 눈에 잘 뜨게 하는 제목을 추천해줘요, 알아서. 우리가 제목 하나 쓸 때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제목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내용을 확정하고 제목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과 완성된 내용을 그대로 블로그에 붙이시면 블로그 글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잠시만요. 지금 노란 색깔 보이시죠? 이게 그냥 메모장이거든요. 제가 챗GPT를 켜놓고 메모장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제가 한국 호크랑 대학생 서포터즈가 하는 일, 소주제, 뭐, 세부 내용, 1, 2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붙여요. 이걸 가지고 블로그 글을 쓸 거야. 그럼 당연히 세부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가겠죠. 혹은 서포터즈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만약에 한국 코크란에서 나왔어요. 어떤 뭐 지침이 나와 있다. 지침을 그대로 붙이셔도 돼요. 이 지침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써줘.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내용을 일단 내용이 조금 막연하게 나오긴 했지만 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어쨌든 SNS 여러 개로 뿌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쓴 내용이
이렇게 써졌어요. 지금 이게 블로그 글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이제 이거의 형식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써야 돼요. 서포터즈가 끝나고 나서 혹은 서포터즈를 소개하는 그거를 한번 다시 요청해 볼게요. 나는 한국 코크란 대학생 서포터즈야. 너가 써준 내용을 바탕으로 A4 용지 기준 4장짜리 보고서를 쓰려고 해. 근데 여기서 혹시 빠진 게 뭔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중에 빠진 게 하나 있는. 맞아요. 대상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넣어줘야 됩니다. 대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혹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혹은 국제 뭐 다른 대상이 있을까요? 일반인이 아니라. 아, 의료인 좋아요. 이렇게 그냥 요청을 바로 해볼게요. 자, 나가 들어갔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위에 있어요. 혹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눌러서 파일 첨부하시고 이 파일을 바탕으로, 이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A4 용지 기준 4장짜리 보고서를 써줘. 하면 형식이 바로 다 바뀝니다. 근데 사실은 글자 수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시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아까는 블로그 형태였는데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형식이 아예 다 바뀌어요. 이걸 가지고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에 이런 내용 이렇게 바꿔줘를 얘랑 한 다음에 최종본을 줘라고 해도 되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내가 조금씩 수정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드셔도 돼요. 순식간에 얘가 어떤 그러면 얘가 다음에는 보고서용 표지나 뭐 기관 제출용 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아까 제미나이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은요, 사실 조금 제미나이가 잘 쓰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쓰는데 챗GPT로 기획을 하고 제미나이한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해 이렇게 하면 좀 더 결과물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카드 뉴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나는 뺄게요. 나는 누군지 이미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썼던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너가 썼던 블로그 글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지금 이 채팅창에서 계속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예 위로 올라가서 얘가 쓴 이 블로그 글을 복사한 다음에 새 채팅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너가 썼던 블로그 글 내용을 기반으로라고 말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되죠? 카드 뉴스. 카드 뉴스 4장만 만들어 볼게요. 4장을 만들 거야. 대상이 누구죠? 일반인을 대상. 이렇게 해볼게요.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이 페이지에서 모든 걸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일반인을 위한 카드 뉴스 4장용 원고를 바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이런 내용을 써주래. 두 번째 장에는 이런 내용을 써주래.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런 내용을 써주래. 네 번째에서는 이런 내용을 써주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챗GPT에서 캔 연결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캔바로 아무리 해봐도 뭐랄까 좀 퀄리티가
제 생각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미리 캠퍼스라는 툴을 아시나요? 그냥 들어가서 미리 캔버스 이게 무료거든요. 그럼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대부분 사실 많이 아실 건데 가입을 하면 얘가 무료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얘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나와요. 이거 그냥 가입만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뭐라고 쳐야 될까요? 우리? 카드 뉴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카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너무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카드 뉴스라고 치면 왼쪽에 추천하는 카드 뉴스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어, 빈 페이지가 나와요. 카드 뉴스가 보통 1대1 비율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나오고요. 만약에 비율을 바꾸고 싶다 하면 위에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장이고요.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두 번째 장이 나옵니다. 또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세 번째 장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쭉쭉쭉쭉 하시면 돼요. 네 장을 우리는 만들기로 했죠. 사실 이 미리 캔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퀄리티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쉬운 버전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한국 코크런을 소개하는 어떤 템플릿, 이제 그 카드 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찾으시면 돼요. 다만 여기 이렇게 왕관 모양 있는 거 유료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 찾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건강 정보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건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카드 뉴스 템플릿이 나와요. 아,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이거다. 그럼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거를 글자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얘한테 요구했던 이 카드 뉴스 멘트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요. 1번 제가 지금 해석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눌러서 여기 두 번째 누르고 2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 누르고 내가 좀 뭐 세 번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꼭 여기 안에서 안 해도 되고 다른 걸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글자만 바꿔도 되게 GPT한테 요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GPT가 어떤 글자를 줬는데 여기 배치가 다 달라지면 디자인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얘한테. 카드뉴스 멘트를 얘가 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요구할 거냐면 내가 템플릿 1장, 2장 디자인을 줄게. 이제부터는 그냥 대화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글자만 바꿀 수 있도록 위의 카드뉴스 내용을 수정해줘. 라고 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이미지 만들기. 아, 이미지 만들기가 아니라 플러스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 그리고 1페이지, 2페이지를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일단 2장, 1장, 2장 내용만 수정해줘. 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요. 템플릿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글자만 교체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템플릿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인터넷 건강정보 이대로 믿어도 될까요? 이게 상단에 작은 문구에 넣으래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인 것 같아요. 바꿔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템플릿은 원하는 걸 쓰시면 되겠죠. 메인 타이틀 이렇게. 만약에 좀 줄여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서브 타이틀도 나왔네요. 얘는 추가가 하나 됐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서브 타이틀이 원래 자리가 없었는데 얘가 생겼다. 그럼 얘한테 서브 타이틀은 원래 없었는데 라고 해서 빼셔도 돼요. 그리고 버튼 영역 정확하게 인식을 했죠? 보러 가기 그대로 놔두래요. 마지막에는 서포터즈로 바꿔.
제가 지금 조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이해되실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늘리면 얘는 안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해제시키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배치는 우리가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글자를 하나하나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컨텐츠가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챗GPT랑 논의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성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캡처한 내용대로 그대로 나오게.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상단 질문 문구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쉽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나요?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근데 그럼 얘만 되냐? 사실 다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새 채팅으로 들어가서 제가 파일을 하나 넣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포터즈 1기 포스터를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1기 이 포스터 넣고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넣은 이미지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를 추출해줘. 사실상 제가 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텍스트의 문구를 얘가 다 이해해서 이걸 다 뽑아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2기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혹은 2기가 아니라 내가 다른 내용을 넣어야 돼요. 그럼 내용을 얘한테 주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2기 포스터를 만든다. 이거는 사실 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다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근데 제가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다운받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운로드, 오른쪽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형식을 고르시면 돼요. PNG, JPG. 이건 각각 한 장씩 나오고요. PDF, 이렇게. PPT로 해서 PPT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PDF로 하거나 뭐 PNG로 하거나 하는데, 뭐 이거 크기를 더 키워서 받을 건지, 모든 페이지를 다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2페이지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만 받을 건지, 이거를 이미지를 합쳐서 하나로 받을 건지, 각각 받을 건지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게 진짜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포스터나 PPT도 템플릿만 바꿔서 가능하시죠. 그래서 동일하게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포스터라고 해볼게요. 건강이 아니라 미리 캔버스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새로운 거, 일반 디자인 만들기. 그럼 여기다가 포스터 하면 밑에 내려가시면 포스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로형 1번 포스터를 만든다. 웹 포스터를 만든다. 눌러요. 사이즈 조정하시려면 위에서 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거. 서포터즈. 뭐 이 중에서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것도 캡처해서 아까 GPT한테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부분만 수정해서 얘한테 맞는 텍스트로 바꿔줘. 그러니까 요걸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시는 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텍스트만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저는 사실은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좀 선호를 하는데 사실 AI 시대에 굳이 우리가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고 텍스트를 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까 그 포스터 얘기라서 아까 블로그 내용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에는 쇼츠 스크립트를 써줘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이 대화에서 계속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쇼츠가 근데 1분 내외의 쇼츠 스크립트를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1분 쇼츠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그 주제가 이거래. 5초에서는 이걸 한대요. 10초에서는 이걸 한대요. 만약에 어떤 보고서나 혹은 어떤 논문이 있다. 논문을 넣고 이 논문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쇼츠를 스크립트를 짜줘라고 하면 얘가 순식간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쇼츠 스크립트를 옛날에 저는 한 땀 한 땀 막 이렇게 썼거든요. 뭐 꼭 쇼츠가 아니어도 긴 영상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가능하고 얘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툴을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서 브루라는 툴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툴이거든요. 사실 전문가용으로 고급으로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무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요. 얘가 무료로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어플도 있고 이제 PC에서도 되고 다 되는데 잠깐만요. 저는 지금 작업을 하던 거여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원래 새로 만들기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뜨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화면? 부루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라고 뜹니다. 어, 100만 유튜버도 이 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퀄리티의 뭐 어떤 영상 광고 제작이 아니면 이걸로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사실 가장 유용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게 뭐냐면 바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거든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정보 전달 스타일로 하겠다. 혹은 내가 기존의 스타일이 있으면 만들면 되는데 기본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눌러볼게요. 그럼 뭘 하냐면요. 얘가 주제만 주면 대본을 써줍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챗 GPT랑 대본을 썼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대본을 입력해요. 제가 챗 GPT한테 가서 앞부분 대본만 가져왔어요. 가져와 볼게요. 그건 이제 그냥 복사해서 하면 되겠죠. 대본만 쓰는 거. 요 정도. 대본을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고 그냥 복사만 한 거예요. 이제 1분으로 쭉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짧은 대본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대본이 없다 하면 여기 왼쪽에서 AI 글쓰기로 써달라고 하면 순식간에 써줘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16대 9, 9대 16. 쇼츠는 이 비율이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막이 들어갔을 때 어디에 넣을래? 위쪽에 넣을래? 중간에 넣을래? 아래에 넣을래?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막의 길이를 짧게 할래? 길게 할래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고 해보시면 돼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AI 목소리 눌러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AI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목소리가 들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해요. 여기 프리로 돼 있는 거는 무료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선택하고 아래쪽에는 뭐 이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거나 속도를 더 빨리 한다거나 높이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대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편집할 때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편집이 필요 없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I 이미지는 이제 돈이 안 드는 베이직으로 하고요.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사진 나오는 이미지를 뭐 빈티지하게 바꿀 거냐 이런 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다 눌러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여기서 채우기에서 사진이 이렇게 다 잘라서 채우기를 눌러야 안 잘리고 나옵니다. 만약에 얘를 하면은 사진이 막 가로로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얘를 누르고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생성을 시작할까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구는요, 챗GPT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텍스트를 가지고 이 영상을 바로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툴이에요. 그리고 무료이고. 근데 얘를 가지고 어떤 편집을 해야 된다.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편집 툴, 쉬운 거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편집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생성해서 그냥 간단하게 바로 뭔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로 하시면 됩니다. 아, 사운드가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사운드 들리게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일단 사운드를 제가 설정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해놔서 아마 지금부터는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보이시나요? 네, 순식간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볼게요. 지금 여기 텍스트는 뭐냐면 제가 방금 쓴 그 대본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니죠. 챗GPT가 쓴 대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왼쪽에는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 음식은 꼭 드세요. 이 치료는 위험합니다. 말이 다 다른 거 느껴보셨죠? 같은 건강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좋다 하고 누군가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순식간에 내가 썼던 지금 음악 들리시죠? 음악이랑 목소리. 네, 방금 사용했던 이 텍스트 문장을 가지고 영상을 바로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쪽에서 어떤 편집이 들어가서 보통은 많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르고 이제 맨 앞에서 누르고 편집에 들어가서 삽입 같은 거 해서 위쪽에 도형 같은 걸 넣어요. 도형을 넣어서 위에 이렇게 크게 해서 이 도형을 색깔을 이쪽에서 검은색으로 바꾸고 불투명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제 제목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 텍스트 부분을 이제 폰트를 바꾼다거나 해서 쇼츠를 만들거든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쇼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시는 거는 목소리가 재생을 요즘 할 때 유튜브에서 이 음식은 꼭 드세요. 여기 뒤에 구간이 남잖아요. 이 구간은 이제 전체 구간을 무음 구간 줄이기를 하면은 무음, 소리가 좀 짧은 구간들이 다 사라집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체크해서 그렇고. 요즘 유튜브에서 이 음식은 꼭 드세요. 이 치료는 위험합니다. 말이 다 다른 거 느껴보셨죠? 같은 건강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그래서 어떤 폰트가 나오고 상단에 어떤 걸 넣고 이런 것들을 다 템플릿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때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쇼츠가 아니라 더 긴 영상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거의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해서 가장 첫 번째 글을 잘 완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이다라고 하면 그 글 내용을 이제 서포터즈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생성하고 아까 제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줘라고 했지만 이 내용을 쪼개서 카드 뉴스 4장짜리 4개를 만들어줘.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4개의 기획을 완료를 해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쇼츠를 또 4개 만들어줘. 이렇게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가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만들기가 쉬워져서 좀 이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말이 빨랐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편집에 사용하기 좋은 사이트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미지 제작은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미리 캔버스를 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캔바는 조금 더 해외 버전이 있고요. 아까 챗GPT한테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사진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SNS 활동에 필요한 거는 그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카드뉴스나 이런 거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추천드리고, 편집 자체는 캡컷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영상, 예를 들어 쇼츠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멘트로 해서 촬영을 해요. 그럼 그게 걔를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캡컷을 많이 씁니다. 이제 전공자들은 좀 다른 걸 쓰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캡컷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캡컷은 PC에서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은 워터마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유료 버전으로 추출할 때는 쓰셔야 될 텐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써야 된다, 서포터즈에서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이제 결제한 다음에 같이 쓰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불법입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루는, 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도 가능하겠죠? 브루로 1차 생성하고, 캡컷으로 편집하고. 이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았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연하면서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더 좋은 결과 문제를 만들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빨랐나요? 네네.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메일이나 뭐 이렇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감사,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포터즈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 분씩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발대식을 하는 거에서 방금 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강사를 모셔서 이제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뭐 유튜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저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좋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AI 시대에 이런 뭐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쇼츠라든지 자기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저런 분들을 어떤 분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섭외를 해서 저분을 모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아까 잠시 나왔는데 어떤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뭐 유료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유료 버전을 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별의 구독을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거를 구독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원하는, 우리는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요청을 해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공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저희가 원래 3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질의응답이 없다면 미리 빨리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어, 뭐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이든 뭐 이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의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서포터, 그러면, 네, 네. 교수님, 제가 말씀하세요. 노션 화면을 그 서포터즈 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수님? 네. 서포터즈 노션 화면 들어가야 될. 저희가 여러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의 노션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여드리는데 혹시 질문은 지금은 없으신가요? 서포터즈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지원을 하셔서 뭔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왜 없을까 싶네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음, 네. 우선 그러면 질문을 생각할 때까지 네, 저희가 노션을, 네. 아마 접속을 하게 될 노션 환경일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학생들의 페이지를 모두 다 들어가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은 본인의 페이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시고 네,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션 화면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찬희 학생의 노션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밑에 세부 정보에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주제, 내가 만약 서포터즈랑 코크란 리뷰를 함께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저희가 넣기도 할 텐데 혹시나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댓글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메일로 소통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초대 메일을 보내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노션의 이 댓글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초대 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로 넘어가지니까 거기다가 제작하신 컨텐츠를 올리시면 되고요. 또 매월 관심 있는 리뷰 한 개씩 선정해서 컨텐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2월 달에 내가 뭘 했고 그거의 CD 넘버, 유형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했으면 이거 확인 완료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여기 노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노션이 처음이고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미리 가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 앱으로도 있으니까 앱으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저희가 의사소통할 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이 안녕하세요. 번역활동 질문, 지원, 먼저, 박소정 학생 먼저 해주시고요. 김기쁨 학생은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번역활동 지원은 언제부터 받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번역활동 지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안내 메일을 발송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번역활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 그때는 내가 미처 놓쳤는데 지금 하고 싶다. 그럼 그때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했는데, 번역 활동 너무 빡셀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취소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지원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김기쁨 학생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대외 활동 시작 전에 추후에 있을 게시물 조회수를 위해서 그 인스타에 있는 대외 활동 계정을 홍보하고 싶은데 서포터즈 지원하면서 그 제작했던 카드 뉴스를 제 계정으로 업로드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서포터즈 분들의 계정에서 만드시는 거고요. 태그를 꼭 우리 인스타라면 한국 코크란의 인스타를 태그를 넣으시면 저희가 또 자동으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그러면은 SNS에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지원할 때 이메일로 보냈던 그 카드 뉴스도 올려도 되는 걸까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수 학생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이 번역 활동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어, 사실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번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 그 번역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헤더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줄까요? 네, 저희 따로 GPT가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코크란과 한국어라는 그 반부분이랑, 그리고 우리 지금 그 글로서리도 뭐 영어 단어가 뭐 좀 스페셜라이즈 단어가 한국말 그, 그, 잘 맞는 그 단어가 연결돼서 이거 다 GPT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챗 GPT 통해서 그 번역하면은 좀, 네, 그거예요. 훨씬 더 빠르고 네,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거 통해서 하고 수정만 하면 되고 뭐
그리고 어차피 그 서포터즈는 그 단계가 지금 세 개 있는데 그 번역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만 하고 저랑 그 지혜 선생님이랑 우리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확인하니까 근데 일단은 아마 이 GPT로 하면은 그 번역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지금 번역할 때 이런 거 쓰니까. 네, 그래서 그 영어를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코크란 코리안 트랜슬레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번역 그룹이 되면 이걸 공유를 통해서 같이 번역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플랜 랭귀지 서머리가 쉬운 말이거든요. 쉬운 말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가 플랜 랭귀지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말로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챗GPT를 했기 때문에 챗GPT의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이지 영어 자체를 번역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넣지 않은 건 번역 그룹이 되겠다라고 하면 번역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번역하시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제가 이런 거를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이 번역 그룹에 해당되는지는 언제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활동 2월 달부터 하니까요. 2월 전에 어, 활동을 정리해서 드릴 것이기 때문에 2월 전에 모두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혹시 네, 질문이, 이나원 학생. 네. 네, 그 케어 지원자들도 중복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제가 메일로 받기로는 이제 피드백을 계속 주는 방향으로 이제 좀 방향이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서포터즈 활동이랑 별개로 그거는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짝수달 그 피드백을 받는 그 활동을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케어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를 받아서 연구 주제 논문을 쓰는 걸 지원하려고 했는데 연구가 아직 될 만하지 못해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연구를 계속 상담하는 거로. 그래서 어, 상담 받았던 내용을 피드백을 받고 내가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아, 이 정도면 연구하면 되겠어라고 해서 그 주제를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이것들이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추가 보완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케어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연구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라고 하면 저희가 공지할 거거든요. 케어로 대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생각했었던 서포터즈 활동이실까요? 음, 매우 궁금합니다. 음. 왜 서포터즈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나는 서포터즈를 할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내가 왜 서포터즈를 했는가? 나는 서포터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이 서포터즈를 했는데 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그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 한국 서포터즈가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도 되지만 어, 본인의 생각을 챗GPT를 통해서 잘 구체화시키시는 거로 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것을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끄집어내도록 해야 되지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가 대답한 대답이 나의 생각인 거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네. 챗GPT나 제미나이는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애를 갖고 있을 때 나의 중요한 거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챗GPT나 제미나이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나의 생각을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딱 내뱉었을 때, 아, 네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서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아, 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공유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지가 재차 이루어지는지는 당연히 네, 재차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저희 서포터즈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김민정 연구원입니다. 저희 한국 코크란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메일이 간다거나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저희 이제 블로거를 통해서 지식들을 전달할 내용들은 그렇게 전달을 할 거고요. 오늘 강의 영상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 우리 이런 Q&A 이런 것 말고 강의했던 내용들 이런 거 잘라서 유튜브에다 올릴 예정이니까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뭐, 마무리를 할 건데, 저희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일기거든요.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되고, 한국 코크라는 사실은 올해 작년에 대학생들에 대한 과정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원 과정을 열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서포터즈하고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를 지원하고, 서포터즈를 EBM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향후 인재를 우리가 발굴한다라는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EBM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반인, 우리 엄마, 뭐 아니면 내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EBM이 뭐야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들이 중요한 우리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서포터즈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학생들에게도 이 기회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청하세요. 네.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지만 요청하면 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서포터즈 활동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이게 필요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신다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또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에서 그런 강의를 듣고 싶대.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뭐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카드뉴스 만든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충분하게 본인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로 우리에게도 다양한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최지아 박사는 또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어, 특별하게는 없고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헤더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죠?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헤더에게 영어로 말을 하셔도 되세요. 어쨌든 헤더도 마지막에 인사를 좀 하죠? 저는 네, 번역 같이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좀 많이 서로 서포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포터즈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김민정 연구원 마지막 얘기를 하죠?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저희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그러면, 1회 발대식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번역 그룹을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조사,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요청할 내용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쓰고, 노션을 통하면요, 나의 활동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면 그 노션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바로바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혹은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발대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